1185화 대강당의 핏빛 참극에 이어서 1186화는 피로 물든 바닥 위에서 악마의 날개를 펼친 채 서있던 슈리를 바라보는 부르게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부르게 눈앞에 선 슈리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다정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뿔이 돋아나고 이성을 잃은 듯한 광기 어린 모습으로 자신의 아버지 루벤 왕을 시해한 자였죠. 부르게는 넋이 나간 채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피냄새와 함께 슈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세계 정부가 원한 건 1000명의 노예가 아니었어, 부르. 그녀가 밝힌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세계 정부의 진짜 목적은 애초부터 노예가 아닌 슈리 공주 그 자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담배를 피는 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신의 기사단 맨마이어 그로우. 그는 금쿠와 똑같은 오드아이를 빛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에스페리아 왕국을 방문했던 시절 앞으로 머리를 했던 부룩을 기억한다 말하죠. 그리고 그때 슈리는 부룩을 향해 칼날을 겨눕니다. 그녀가 내뿜는 기술은 다름 아닌 부룩의 훗날 자신의 주력기로 사용하는 가보트 봉앙 아방. 결국 슈리의 검이 부룩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고 부룩의 세상은 암전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공주 슈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친아버지 그로우와 함께 불타는 에스페리아 왕국을 유유히 떠나가죠. 죽음의 문턱, 병사들에 의해 발견된 부룩은 기적적으로 뇌관과 혈관을 피했다며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병사가 건넨 루벤 왕이 죽었다는 짧은 한마디에 부룩은 공포와 절망으로 울부짖습니다. 당시 악마의 열매의 존재조차 몰랐던 부룩에게 눈앞에서 벌어진 왕의 죽음과 군코의 악마 같은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포였죠. 결국 그는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하며 그 모든 것을 지독한 환각이었다고 믿고 싶어 했다며 회상이 끝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부룩의 뺨에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슈리 공주를 향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죠. 한편 엘바프의 전장에서는 이무와 로키의 격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무는 800년 전 거인족이 아이들을 구하려다 패배했던 역사를 읊조리며 이제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때 루피가 로키의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과거 샤몽디 제도에서 천령인 차를로스에게 날렸던 분노의 주먹처럼 이번에는 세계의 정점인 이무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꽂혀 주먹이 들어가며 루피는 소리칩니다. 엘바프에서 나가라 이 자식아. 루피의 일격으로 1186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드디어 부르게 회상이 1186화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을 전율케 한 것은 회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피가 이무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장면, 그리고 에스페리아 왕국에서 벌어진 참극을 통해 드러난 슈리의 진짜 아버지의 진실까지 이번 화는 충격적인 정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단 이번 1186화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슈리 공주, 즉 맨마이어 군코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분명한 건 군코가 루벤 왕의 친딸이 아니라는 떡밥이 있었습니다. 실제 1185화부터 이어진 아주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타임라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당시 서쪽 바다의 미녀로 칭송받던 캔들이 전령인이 에스페리아 왕국을 방문한 직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수개월간 몸져 누웠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루벤 왕제가 급하게 왕위에 오르고 캔들과 결혼하며 슈리를 낳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잔혹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방문한 전령인에게 캔들이 몹쓸 짓을 당했고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슈리가 잉태되었던 가설입니다. 루벤 왕자는 아마도 캔들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 비극이 왕국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방패를 자처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슈리를 친딸처럼 키워낸 이 희생은 벨그레드 편에서 쿠마가 지니와 보니를 위해 보여주었던 그 비극적인 평의 이론과 너무나도 닮아있죠. 특히 슈리 공주가 가진 오드아이는 이를 증명하는 결정적 생물학적 단서였습니다. 부모인 루벤 왕자의 캔들은 둘 다 오드아이가 아닌데 오직 슈리에게만 나타난 이 형질은 그녀가 두 사람의 혈통이 아닌 당시 왕국을 방문했던 제3의 인물, 즉 천룡인이나 신의 기사단 고위 간부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화를 통해 슈리의 실제 아버지가 오드아이라는 게 밝혀졌죠. 또한 슈리가 공주로 살 때는 감춰져 있던 맨마이어라는 성씨가 추후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천룡인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낙인 찍은 것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건 도미 위버시입니다. 1185화에서 슈리와 루벤 왕제가 뿔이 돋아나고 이성을 잃은 채 악마로 변해버린 모습은
최근 최종장에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도미리버시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오로성 마지성의 육체에 빙의한 이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도미리버시의 발동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도미리버시의 발동 조건이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도미리버시의 도미는 라틴어로 집 혹은 고향을 뜻합니다. 실제로 갓벨리 사건 당시 도미리버시의 제물이 된 지베카 그의 일족은 갓벨리를 고향으로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도 오직 엘바프가 고향의 거인족들만이 그 권능에 노출되어 악마화되었습니다. 즉, 이 잔혹한 기술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기술이 아닙니다. 다깃의 영혼이 뿌리내린 고향 땅 위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슈리공주 역시 천룡인의 핏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에스페리아 왕국이었기에 그녀와 루벤 왕자가 악마로 뒤틀리는 참극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 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루피의 주먹입니다. 이번 화의 엔딩, 이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루피의 주먹은 단순한 액션 그 이상입니다. 샤봉디 제도에서 천룡인을 향해 날렸던 그 주먹이 눈앞의 억압에 대한 분노였다면 지금 이무를 겨냥한 루피의 주먹은 8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세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무는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틀을 이용해 인간의 삶과 고향 그리고 운명까지 마음대로 조종해왔습니다. 루피가 이무를 직접 가격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가 구축해 놓은 지배구조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제 루피는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수준을 넘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며 비극을 양산해온 근원적인 악을 정면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역사적 부조리를 물리적 힘으로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부르크의 회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무와 로키의 격돌 등 긴박하고 거대한 서사가 휘몰아치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부르크의 과거사는 많은 독자에게 단혹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사의 속도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흐름을 끊는 듯한 전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상이 단순히 의미 없는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오다스미 올해 초 직접 남긴 메시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오다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스토리를 전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다스는 스스로가 밀도 높은 전개를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히 분량을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회상에 귀중한 3달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오다스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부르크의 회상을 배치했을까요? 역설적으로 이번 회상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치명적인 복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다스는 현재의 긴박한 전개 속에서도 독자들이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를 이 회상을 통해 심어두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에피소드는 최종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회상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최종장을 향한 거대한 서사적 도약의 발판으로 재평가되지 않을까 싶네요.